네, 오늘 영상 주제는 알트코인 불장입니다. 왜 지금 포인트에서 알트코인을 챙겨야 되는지, 현재 비트코인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건지 설명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편하게 그냥 일상에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상승이라는 걸 지켜보면 둘 중 하나로 귀결돼요. 첫 번째 상승은 그냥 흐지부지한 상승이고 그냥 올라가더라도 크게 올라갈 것 같지 않다,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승이 있다면, 그와 반면에 다른 상승은 와, 이거 내가 못하면은 손해를 볼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수익을 못 챙겨갈 것 같은데,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승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도 나도 타게 되고요. 이렇게 모든 투자자들의 감정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장에 참여를 시키고, 그 다음에 고점에서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이탈, 단기 투자자들의 이탈을 발생시키고,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 상승이 유지됩니다. 흔히 말하는 강세장 상승 구도라는 거죠. 결국 이런 상승은 투자자들의 감정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한번 출발하게 되면 벗어날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초 상승보다 더 크게 상승한다라고 적어놨고요.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요.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알트코인인데, 이때 첫째 상승 이후에 두 번째, 이때 불장을 시작한 다음에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하게 됩니다. 이때 설명한 이 상승에서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알트 불장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. 네, 이 부분을 좀 어렵게 설명하기보다 쉽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.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4배 상승했을 때 거래대금이 100조 정도 들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럼 당연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, 그 다음 상승에서 100조의 거래대금이 들어왔다면 예를 들어서 50조나 60조 그 정도는 더 들어야지 이런 상승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런데 이 포인트에서 지켜보면 굳이 50조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알트코인은 1000억 또는 100억 정도만 들어가도 알트코인은 더 많이 상승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. 즉 다시 말해서 반등이 시작될 때 훨씬 더 적은 거래대금으로 알트코인들은 포텐셜이 높기 때문에 상승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금은 돌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. 그렇게 알트코인 불장을 시작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설명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설명했냐? 지금 보이고 있는 구도가 이 출발점을 약간 시작할랑 말랑 이런 포인트에 있기 때문이에요. 21년도, 17, 18년도와 21년도 차트를 보면 아까 설명했을 때 알트코인이 방금 설명한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된다, 여기거든요. 그럼 이 직전의 차트를 보면 전고에서 한번 비비고, 그러니까 차트가 크게 못 올라가고 여기서 막 머물다가 비로소 이를 뚫어내고 추세 좀 테스트하고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됐습니다. 그럼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어떤 시점에 있냐? 전고 부근에서 고점을 크게 못 올렸어요. 이 지점에서 횡보한다라고 말씀드렸죠. 이거 단 한 번도 이렇게 길게 횡보한 적이 없는데 좀 이상한 차트였어요. 어쨌든 매물대를 소화시키려고 계속 부딪혀 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또다시 전고점을 테스트하고 있고요. 여기서 20%나 30% 올라가게 되면 이전에 봤었던 차트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. 즉 위에서 설명한 알트코인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된다라고 설명한 겁니다. 분명 이 시기가 오면 투자자들은 미쳐 날뛸 것이 분명하다,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상승한 다음에 그러면 그냥 과거 차트랑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겁니다. 굳이 어떤 코인이 몇 배 오른다, 7배, 10배, 20배 올라간다, 굳이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비트코인보다는 더 올라갈 거고요. 이때가 되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폭을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더욱 가속시킬 게 분명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몇 년 전에 보았던 한 3, 4년 전이죠. 분명 21년도에 몇 억 벌었다, 2, 30억 벌었다, 5배, 10배 먹었다, 이런 글들이 많았잖아요.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20%에서 30% 올라갔을 때 우리는 이전에 경험했던 것대로 투자자들이 미쳐 날뛰는 시장을 목격하게 될 거고요. 폼으로 인한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게 되고, 이로써 알트코인으로 순환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방금 밑에서 보여드렸던 차트가 다시 또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. 이를 보충 설명하는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생각하는데요. 도미넌스 차트에서 23년도 9월부터 지금 현재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추세선을 본다면 가속됨을 볼 수 있고, 이게 무한대로 가속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변곡점을 암시하고 있다, 이런 해설이 가능하고요. 이 추세가 가속되는 부분을 설명하려면 21년도 불장에서 변곡점을 맞이했을 때 그 차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어쨌든 도미넌스 차트는 앞으로 비트코인이 20%나 30% 올라간 다음 그 이후에 좀 흔들리면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정확한 시기까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알트코인 차트는 비트코인이 20% 30%가량 올라간 다음에 정말 하나둘씩 흔들릴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알트코인들을 준비라도 했던 것처럼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
이 차트가 나오기 전에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알트코인 종목 또는 테마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저는 지금 현재까지 두 가지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데 밈하고 AI 코인입니다. 일단 밈코인은 1티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AI 테마는 다시 가치 점검 시간에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, 밈코인은 사실 이번 연도 3월 또는 또 소수는 4, 5월까지 1, 2분기까지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약세장을 거쳐가면서 침체기를 겪고 모두가 좀 크게 하락을 했지만 이번에 볼륨감을 본다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중에서 해외 시장을 좀 관찰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치챘겠지만 이번 알트코인장에서 볼륨감을 많이 나타내는 알트코인이 뭐냐? 밈코인밖에 없어요. 많이 상승한 코인이 뭐냐? 밈코인이 주류예요. 언제? 지금 현재입니다. 최근에 그랬습니다. 적어도 이 말은 1분기까지 유효한 말이었지만 최근 장세를 본다면 지금 현재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밈코인의 대세인 건 사실이고요. 저는 밈코인을 대체할 만한 테마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,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솔라나 또는 밈코인은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. 매수하거나 보유하거나 이 둘 중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지금 현재 밈코인들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밈코인들 차트를 보면 좀 많이 상승해서 좀 늦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아직까지 많이 상승하지 않은 코인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아직까지 바닥을 기고 있는 코인도 있어요. 그래서 그냥 굳이 약간 이런 코인들, 이런 차트에 좀 신경을 쓰고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이런 코인들, 이런 밈코인들이 한가득이니까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더욱 연구하고 파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.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1년 전, 반년 전에도 똑같았어요. 밈코인 어렵더라도 좀 시간을 들여서 도전해야 된다라고 제가 좀 많이 강조를 했었고 예나 지금이나 뭐 3년 전이나 지금 뭐 반년 전이나 몇 개월 전이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매번 존재했어요. 제가 체감했을 땐 절반 이상,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안 하고 절반에서 절반, 이 4분의 1은 도전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관심을 가지지만 노력하지 않는 또는 좀 귀찮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시장을 바라본다면 업비트나 빗썸에서도 밈코인이 상장되고 있고요. 바이낸스나 해외 거래소들에서는 밈코인을 계속 띄워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들을 대중의 인식들이 변하고 있고 언젠가는 좀 메이저로 잡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언제 여러분들이 도전할지 아니면은 다시 또 참여할지 모르겠으나 그게 언제가 됐든 늦지 말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가 봤을 땐 아직도 늦지 않았고 좀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. 네, 밈코인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. 두 번째 AI 테마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. 과거에 한 9개월 전 또는 8개월 전에 AI 테마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 시기에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 엔비디아 차트도 떡상하고 있었을 때입니다. 즉 엔비디아랑 AI 이 차트는 거의 일치한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랬던 엔비디아 차트가 비트코인 약세장 가져갔을 때랑 비슷하거든요. 얘도 약세장을 보이다가 지금 현재 신고점을 갱신했다? 더 상승할 수 있다면 우리 AI 테마도 다시 좀 기회가 살아날 수 있다. 가치 점검을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AI 테마도 그렇고 여기에 나와 있는 AI 코인들도 그렇고 AI 코인들 대부분이 거의 그냥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상승이 안 보이고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우리가 후행성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. 지금 위에서 보여드렸던 엔비디아 차트 여기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굳이 파고든다면 AI 코인이 많이 상승했을 때 시작점이 어디였냐? 지금 빨간색 원을 그어드렸죠. 이 고점을 높이는 그 시작점에서 AI 코인이 상승한 게 아니라 이미 상승을 많이 한 다음에 그 이후에 AI 코인들이 많이 상승했어요. 그럼 지금 차트를 본다면 사실 이 부분에서 AI 코인이 상승하지 않더라도 고점을 조금 올려주고 강세장을 시작한 다음에 후행성으로 좀 따라가더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AI 코인은 좀 더 느긋하게 후행성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오늘 좀 영상이 좀 길 것 같아서 웬만하면 10분 전후로 좀 끝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코인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사실 여러 개를 좀 다방면으로 연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알트코인장을 사실 시작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. 어차피 불장이 오게 되면 여기서 타나 여기서 타나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거든요. 하지만 조금 급한 게 있다면 지금 시기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
즉 위에서 뭐 여기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좀 생각해봐야 될 코인들이 AI랑 밈코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주제만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제가 추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가 이 솔라나 계열의 알트코인들과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들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 25년도에는 이 문제는 반드시 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. 사실 저도 아직 정답을 찾지 못했고요. 이 둘 중에 뭐가 나은지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. 뭐 솔라나 계열의 알트코인들이 유리하다 또는 이더리움 계열의 알트코인들이 유리하다. 분명 불장이 되면은 이 둘 중 하나가 정답지가 공개가 될 텐데 아직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시장을 관찰하면서 정답을 찾아가야 된다.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더리움보다 솔라나 맥시멀리스트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솔라나나 솔라나 계열의 코인들을 들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것 같고요. 아마 정답지를 선택할 때도 이를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참고를 해주시고 제가 좀 정리되면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사실 이번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전에 선물매매 도전을 해보면서 좀 시드를 찍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은 일주일에 1회만 촬영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시간을 이쪽에 좀 할애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. 그나마 좀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정리된 부분을 보고 싶다. 오늘 고정 댓글에는 경제언어방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텔레그램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여기서 정보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 경제언어방은 한 2개월이나 3개월 만에 홍보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제 생각을 적어놓는 방이기 때문에 기회 되실 때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. 다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